그 일단 말씀 전에 제가 아파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급 주택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짜리 집.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게 공급이랑 수요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100억짜리 집 되게 좋은 집은 살려는 사람은 있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강남구에 이 땅을 다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딱 대한민국에 딱 이 땅에 이 건물 하나여서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는 주변에 이제 비슷한 거를 지을 수는 있잖아요. 많이.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고급 주택, 되게 비싼 주택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을 땅이 또 마땅히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아마 기사 되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500억에 500억에 그러니까 원어 청담이 지금 350억에 팔렸었고 차가 이렇게 그 거실까지 올라가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차가 거실까지 올라가요? 네네. 그 거실에 이렇게 전시해놔요, 차를. 근데 그 원어 청담도 처음에 분양할 때 야, 저거를 누가 사지 했는데 저것도 다 팔렸고 에테르노 그 아이유가 샀던 네네. 네, 저것도 처음에 막 한 개 호실에 막 100억 초중반 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팔리고. 네, 이렇게 고급 주택에 대한 얘기는 네. 이렇게 빌사남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거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네네.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조금 더 그 고급 주택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최근에는 되게 영일 리치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나이 젊으신 분은 20대도 많고 시그니엘 좀 많이 가요. 그렇죠. 네. 네. 시그니엘은 요즘에 또 너튜브에도 검색을 하면은 맞아요. 실제로 많이 그 생활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시그니엘이랑 조금 회장님들은 한남더일 많이 가요. 보통 이제 회장님들 보면은 좀 이렇게 등산로 있는 데를 되게 좋아하세요. 많이 걸어 다니세요. 네. 그리고 되게 좀 프라이빗하고 대부분 다 회장님 한남더일에 있으세요. 네. 진짜 부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래도 되게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저희 고객분도 더일 지금 펜트하우스 찾고 있는데 매물이 안 나와요. 수요는 있는데 맞아, 공급이 공급이 더 없어요. 없는 거죠. 한남 더위를 더 지을 땅도 없잖아요. 네. 그런 되게 양극화가 되게 심해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500억짜리 펜트하우스 막 계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주택 지으면은 뭐까지 그 시설을 만드냐면 네. 지하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영화관, 수영장, 운동시설 이런 건 당연히 원하실 것 같고 네. 뭐가 있죠? 상상도 못하는 뭔가가. 뭐가 있냐면 네. 핵 대피 시설이 있어요. 저도 사진만 봤어요. 네. 뭐 불이 다 끊겨도 네. 3개월 동안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완전한 그 안전지대를 그죠. 또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호실마다 다 방도 있고.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부자분들은 네. 할 수도 있겠, 돈 주고도 거기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500억 상당의 그 고급 주택은 네,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저기 방배동, 그러니까 서초구예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라고 그죠, 볼 수 그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다른 호실은 뭐 100억대 뭐 이 정도, 뭐 200억대 이렇게 팔리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것도 이제 팔릴까? 고급 주택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빌딩만큼이나 참 재밌는 분야라는 핵 생각이 대피 시설. 들어요. 네, 핵 대피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네. 지역별로 예. 조금 빌딩도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아파트 네. 같은 경우도 뭐 지역별로 워낙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빌딩 같은 경우도 어떨지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경매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이 건물. 이거. 네. 네. 원래는 세탁소 있던 건물인데. 어머.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었던 거죠. 네. 이거 아마 경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경매가 나왔었거든요. 네. 감정가 52억에 나왔어요. 네. 근데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102억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거의 2배 됐어요. 2배네요. 네. 몇 명 들어온지 아세요, 여기? 120명. 120대였네요. 법원 보증금으로 거의 6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팔렸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요거를 이제 유튜브로 그걸 잘 샀다. 청담동에 그래도 위치 괜찮다라고 했는데 악플이 엄청 많았거든요.
비싸게 산 거다. 근데 이게 최근에 또 팔렸어요. 130억에. 그래서 이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은 그래도 사요 이것처럼. 여기 이제 삼성역 위치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팔렸었어요. 한 네. 1,400억. 그러니까 이게 한 6억 7천 정도의 평당. 와. 근데 요 옆에 거를 또 산 거예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8억 5천에 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두 개 다 대출 안 받았어. 여기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확실히 이제 대로변에 있기도 하고요. 네. 아예 가격 스케일이 또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주요 지역이구나라는 네. 것도 느껴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 빌딩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만약에 빌딩 투자를 하고 싶다면 네. 말씀해 주셨던 이런 주요 지역들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는 게 맞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얘가 최고가를 찍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 것도 같이 덩달아서 뜨거든요. 대장 아파트처럼 그죠, 그죠, 그죠. 이렇게 쭉 건물도. 맞아, 맞아.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데다 낚싯대를 넣어야 돼요. 제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무조건 주요 지역에 사야 된다. 공사하고 있는 거 몇 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용적률이 좀 더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증축이랑 같이 이제 리모델링까지 한 거거든요. 네. 통임대 저희가 맞췄었어요. 요거랑 요 옆에 것도 저희가 1년에 딱 23개 정도 설계하고 하는데 이것도 통임대 완료했어요. 원래 이제 뭐였냐면 원래의 이거 모습은 이거 야, 근데 이 빌딩이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변신을 네. 한 거죠. 깔끔해졌죠. 여기 루버 달리고. 최고가를 찍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양극화가 빌딩도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그러니까 샀던 금액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보통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빌딩을 봤는데 그 매도인이 본인이 이제 네. 임차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임대료도 주변 임대 시세보다 되게 높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게 나오니까 매수자가 그냥 임대 수익률 보고 산 거예요. 네. 그 지역이 서울 지역에서 좀 되게 외곽 지역이었거든요. 네. 잔금 치르자마자 그 사람들 다 나갔어요. 아니 통임대를 해서 리스백을 하기로 해놓고 네. 나가버렸다고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공실 생기고 임대 새로 마치려고 했는데 기존에 리스백 얘기했던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임대도 그렇고 팔리지도 않고. 지금 딱 얘기해 주셨던 데서 아마 많은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네네. 언급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누가 그렇죠. 봐도 교통편도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좀 수요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 네. 좀 외곽 지역에 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네. 또 이런 상황에 또 곤란한 상황에 또 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요즘에 대표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억대로 떨어진다라는 네네. 표현이 흔할 정도로 굉장히 하락장에 있고 뭐 반토막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가 대비했을 때 그러고 있는데 네. 빌딩 시장은 요즘 좀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대표님? 뭐 아파트와 비슷하게 네. 빌딩 시장도 좀 좋진 않아요. 작년 한 그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분기부터 많이 줄어들더니 4분기에 좀 많이 꺾였어요. 이게 빌딩도 어찌됐든 금리랑 좀 같이 가요. 그렇죠. 금리가 조금 소강 상태로 돼야지, 그러니까 내리는 게 조금 보여야지 거래량도 좀 상승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주식이나 코인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거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네네.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네, 거죠.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도 봐야 되고 네네.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른 투자 상황들이 조금 더 반응이 올라오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빌딩 시장도 조금 반영이 돼서 거래량이 조금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떨어져야지 네. 그래도 거래량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뭐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조금 주춤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하반기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금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뭔가 잘못 사면 정말 좀 큰일 나긴 하거든요. 뭐 좀 비유를 하자면 네. 그동안 이제 물이 많이 차 있어서 그냥 다 같이 이제 수영해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벌거벗고 수영한 사람이 이제 네. 보이는 거죠. 지금은 저는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 주요 지역 아니면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잠시 보류하고 예. 준비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표님 이게 아파트랑 빌딩 시장은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장 혹은 거래가 급감했던 시기가 있었나요? 과거에?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아, 네, 그때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그때랑 그다음에 이제 IMF가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는 금리가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이제 금리를 확 내렸거든요. 1년 만에. 그 2009년도에 거래량이 엄청 살아났어요.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하락의 폭이라든가 네, 시기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하락폭이 건물 같은 경우는 떨어질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로 하락폭이 있고 그 급감하는 그 시기 같은 경우도 네. 어느 정도 폭으로 좀 보면 될지. 이게 사실 근데 뭐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주요 지역 제가 계속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강남구 건물이 반토막이 났다. 이거는 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 IMF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리먼 때도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들은 그래도 가격 방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테헤란로에도 최근에 팔린 게 평당 8억 5천. 그다음에 도산대로는 최근에 평당 5억에 팔렸거든요. 네.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네. 지금 코로나 때 저희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 금리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뭐 들어가고 있긴 하는데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래도 계속 좋은 지역이 있으면은 투자는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 플러스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주요 지역 이외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거래가 힘들고 맞아요. 하락하고 있고 가격이 네네. 그런 네네.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팔아달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역별로 어떤 건물은 아예 안 팔리고 네. 공실도 그냥 계속 1년째 막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양극화되는 기조가 좀 앞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더 심해질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사무실을 예로 들면 네. 사무실이 일단은 강남에 없으면 직원이 안 뽑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 회사가 저도 모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도 되게 불편하고 네.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어 봤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면접조차 안 와요. 고객들도 안 와요. 그리고 네. 강 건너서 안 와요. 물론 이제 지금 강 건너서도 오피스 지역이 많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피스가 다 이제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들의 꿈은 네. 명함에 서울시 강남구 찍히는 게 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 좀 다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임대한 것들 보면 임대료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임대도 너무 잘 되고 요 뒤에도 저희가 최근에 맞췄거든요. 네. 지금 거의 2천만 원 넘거든요, 월세가. 네. 준공 전에 맞췄어요, 심지어. 진짜 그러면 이런 양극화 현상은 그냥 잠시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네.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심지는 계속해서 네네. 가치가 올라가고 맞아요. 결국 건물도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됐을 때 건물이 바닥일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투자 적기다라는 걸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뭐 주식도 그렇지만 신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뭐 사실 뭐 시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건물을 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제 임대료 받으면 또 부가적으로 나가는 게 꽤 있어요. 뭐 청소비, 그렇죠. 뭐 관리비, 그다음에 세금 내면은 사실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딩 투자의 꽃은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고 봐요. 너무 막 수익률에 맹신해서 사지 말고 그 진짜 가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그 건물 봤잖아요. 네. 4층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뭐 7, 8층 뭐 이 정도짜리도 있는데 그 건물을 부시면 몇 층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거의 20층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좋은 땅인 거예요. 그 4층짜리는 당연히 임대 수익이 안 나오죠. 네. 오래되고. 네. 근데 그렇게 그냥 단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상업지여서 건물을 저렇게 높게 올릴 수 있구나. 그리고 임대를 맞췄을 때 뭐 높게 맞출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땅의 가치를 파악해서 추후에는 시세 차익을 네네.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네, 그걸 목표로 그쵸, 그쵸. 건물주가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느 지역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좀 결정이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잘 팔리는 동네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구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강남구 내에서도 잘 팔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찌됐든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일단은 빌딩을 산다라고 하면은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동네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돼요. 거래량으로. 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맞아요. 말 그대로 잘 팔리는 동네인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